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빈캠프의 글렌니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으로 좀 소개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생각보다. 이종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소개를 안 하고 시작을 하니까 제 이름이 이제 빈캠프인 줄 알고 빈캠프님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 와이프랑 저랑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이름을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됐어요. 어색하네. 아무튼 오늘 티티하우스 시간에는요, 이러한 예제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디자이너에게는 정말 익숙한 툴이죠. 포토샵. 손과 같은 이 포토샵. 포토샵의 역사를 소개해주는 이런 웹사이트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요거 뭐 타임라인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보통 회사 홈페이지 만드는 외주를 많이 했는데 이런 페이지는 꼭 하나씩 있어요. 뭐 어떤 연혁, 타임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반응형 웹이죠. 모바일 페이지도 커버가 되고 태블릿에서 봤을 때도 적절히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고 PC 페이지에서도 적절히 변경이 되는, 자, 이러한 반응형 웹 기술도 같이 배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 이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셔서 완성된 웹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작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우리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예제는 그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꼭 이 디자인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티티하우스 시간에선 좀 변화를 줘서 뭐 포토샵이 주제인데 뭐 다른 주제로 조금 바꿔본다든지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좀 잘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소개도 시켜드리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실수라든지 코드의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드백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00% 다 답장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메일이 많이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이제 요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 자, 제가 좀 찝어봤어요.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우선 아주 기본적인 HTML과 CSS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진의 음수값 사용, 네거티브 마진 요 개념이랑 마진의 오토값 사용 요 개념이랑, 그리고 반응형 웹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디어 쿼리 개념, 요것도 예습 차원에서 미리 공부를 하시면 본 영상을 보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저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미리 좀 세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디터는 브라켓스라는 에디터고요. 무료이고요. 요거를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요 압축을 푸신 다음에 폴더 열기를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번개 모양 요거 누르면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해서 요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게 되죠. 꼭 이렇게 뜨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전체 화면 모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요 사이트인데 이렇게 PC 페이지를 먼저 만들지 않고 오늘은 모바일 페이지부터 작업을 시작할게요.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모바일 퍼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모바일 페이지를 먼저 이렇게 불러오고요. 만약에 PC 페이지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미디어 쿼리를 작성을 해서 PC 페이지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를 제가 좀 작게 이렇게 해놨죠. 자, 우선 마크업을 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 상단 부분부터. 자, 이 부분은
요렇게 영역을 좀 먼저 잡아야 되겠죠? div. 클래스명은 커버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달게요. 그 다음에 The History of Photoshop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의 제목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H1을 써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The History of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스팸과 같은 이런 태그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도 좀 달게요. 커버, 타이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마크업 해야 될 게 있나? 없죠?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커버부터 차근히 한번 만들어 보면 우선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CSS에서 꼭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죠.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디자인 요소가 이미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오른쪽에 눌러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HTML, CS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데요. 바디, 여기에 지금 마진, 요 당근색이 마진이죠. 얘가 우리가 아직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고 부르죠. 여기 마진 8픽셀로 잡혀져 있네요. 같은 원리로 H1도 지금 상하단 마진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EM이고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가 볼드 처리가 되어 있다. 자, 이건 제목이니까 제목 취급을 좀 해준 거죠. 기본 디자인으로. 유저 에이전트, 사용자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 스타일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 없애줘야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담백하게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요리로 따지면 약간 재료 손질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H1 마진형, 그리고 뭐 바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차차 태그들이 추가가 되면서 또 초기화 해줘야 되는 것들이 또 생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다음에 배경색이랑 요 커버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img src 마크업으로 이미지를 넣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간을 차지해 버리니까. 그래서 커버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깔게요. 그리고 이제 이 배경 이미지가 워낙에 어둡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대비되는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앨리스 블루, 완전 흰색인데 파란 빛이 도나 보네요. 이게 좀 어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너무 지금 높이가 높지 않죠? 자, 어떻게 하냐? 우린 지금 뭐 반응형 웹을 하고 있으니까 패딩을 주는데요. 패딩 탑 퍼센테이지로 한번 줘보자. 퍼센테이지 개념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현재는 요 커버의 부모의 윌스 값 기준에서 패딩 탑이 잡히는 것이죠. 부모가 지금 뭔가요? 바디의 너비를 퍼센테이지로 지금 불러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죠? 그리고 패딩 바텀도 적절히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 얘가 10이고 상단이 많이 보이게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깐 요게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요 커버의
영역만큼 요 이미지가 출력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을 주겠다. 자, 커버라고 하면 이게 가장 적절히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100% 이런 식으로 때리면 요 사이즈에 딱 맞게 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비율이 찌그러진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비율이 찌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커버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 요것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은 뭐 센터로 많이 하는데 오늘 예제는 요게 이렇게 3비탈 있죠. 요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연출을 할 거기 때문에 바텀으로 이렇게 가져갈게요. 그럼 이제 이 산이 보이겠죠. 이렇게. 요것이 낫겠다. 그리고 커버 타이틀인가요? 타이틀이 좀 디자인이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우선 폰트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픽셀 수치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픽셀 수치로 입력하면 나중에 PC 페이지를 만들 때 또 폰트 사이즈를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0W, 10VW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이 VW라고 함은 뷰포트의 width예요. 요게 뷰포트라고 하자니 뷰포트의 너비 기준에서 10% 요것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나중에 창 크기가 달라지면 어때요? 이 폰트가 동적으로 사이즈 조절이 되죠? 이런 건 좀 적합하죠. 자, 근데 히스토리 오브는 좀 작아야 돼요. 그러면 커버 타이틀에 제가 잡아놓은 요 스펜한테도 클래스를 좀 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몇을 해야 될까? 또 고민스럽다 이거죠? 어떻게 할까? 자, 여기에서 갑자기 픽셀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0.5 M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이 M 단위는 현재 이 폰트 사이즈에 비례하는 그런 값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펜이 커버 타이틀의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지정되어 있던 이 폰트 사이즈가 열로 상속이 돼서 들어가요. 그럼 10VW 기준에서 또 0.5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VW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즉 나중에 이 부분이 폰트 사이즈가 달라지면 똑같이 비례해서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작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15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적었을 때는 한 줄에 연달아서 이렇게 쭉 다 나오죠? 왜냐? 스펜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스토리 오브랑 포토샵이랑 폰트 사이즈가 적다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스펜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해줘가지고 무조건 한 줄에 하나가 차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조절을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폰트도 요 H1에 폰트 웨이트 볼드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두껍게 할 건데 해서 뭐 노멀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폰트 디자인도 좀 바꿔볼게요. 자, 제가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구글 폰츠가 있죠. 폰츠.google.com이네요. 자, 여기에서 원하는 폰트를 찾는 거죠. 한글도 업데이트가 돼서 참 좋아요. 구글 만세.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스크립트체라고 하나요? 캘리그라피 이런 느낌의 폰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크기를 좀 키우면
옆에 필터링 할 수 있는 요걸 눌러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핸드라이팅, 요걸 가져가는 게 낫겠다. 손으로 쓴 듯한 글씨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싹 지우고요. 우리가 원하는 멘트를 적어 볼 수가 있고요. apply all 하면 요거랑 똑같이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파악해 보면 되겠죠. 참 다양한 디자인이 있네요. 이런 거 좀 괜찮나? 그랜드 호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셀렉트 디스폰트 이런 식으로 되고, 클릭하면 이 두 가지 방식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요거 이제 HTML 태그에다가 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요렇게 그럼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폰트 패밀리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요 커버 타이틀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요 디자인이 반영이 되죠. 이쁘지가 않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펜은 폰트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히스토리 오브까지 좀 정신없는 폰트가 되면 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에어리얼 폰트,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히스토리 오브랑 포토샵이랑 너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것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변화를 주고 라인 하이트 속성을 줘서 요것들의 행간을 조절해 줄 수가 있죠. 자, 1 이런 식으로 주면 폰트 사이즈와 똑같은 라인 하이트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좁죠. 아까까지만 해도 라인 하이트가 1 이상이었기 때문에 요 폰트 사이즈보다 위아래로 좀 더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을 없앤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 얘를 이탈리로 줄까? 폰트 스타일 이탈릭 살짝 기울임 글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좋겠네요. 이게 낫네. 그죠? 저게 낫지? 그러면은 다시 바꿔야겠다. 저게 요거예요.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삭제해버리고 요걸 다시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복사해서 스타일에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랬더니 더 히스토리 오브가 너무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텍스트 인던트 들여쓰기죠. 인던트를 주는데 이렇게 픽셀 단위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차후에 폰트 사이즈가 달라졌을 때 요 텍스트 인던트 이 20픽셀은 변화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역시나 아까 설명드렸던 M 단위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커졌을 때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되겠죠. 20 정도 줘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겠죠. 그죠?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되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죠. 커버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산의 끝자락 있죠? 요 부분의 색상 값을 알아내 가지고 전체 바디에게 배경으로 깔면 요 디자인이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어떤 색인지 좀 알아낼게요. 좀 원시적인 방법인가? 그래서 요 1픽셀 요걸 알아내고 싶은 거죠.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 디자인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마크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자, CSS를 작업을 할 때 보통 그룹핑을 하잖아요. 덩어리별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의 div다. 요거 맞죠? 그럼 div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div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마크업을 하는 게 좀 좋으니까 보통은 ULLI를 많이 쓰죠. 자, ULLI는 뭐냐?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지금 포토샵 히스토리라는 주제로 인한 리스트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의미 있는 마크업을 위해 UL을 쓰겠다. 그리고 여기 안에 LI가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UL은 클래스 뭐라고 할까요? 타임라인으로 합시다. 그리고 LI는 요 타임라인에 아이템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디자인, 요 div, 요거를 요 li에 새로운 div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름 뭘로 하지? 카드로 합시다. 쉽게. 자, li에 어떤 디자인을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요 타임라인 아이템을 레이아웃만 잡아주는 역할로 활용할 거다 이거예요. 그 차후에 요 카드 빼고 다른 것도 또 넣을 수 있게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좋겠죠. 자, 다음에 타임라인의 요 전체 크기 있죠? 요거를 좀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div 클래스 래퍼 전체 감싸는 div죠? 요거를 이렇게 따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임라인에게는 어떤 고정값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타임라인의 너비는 부모인 래퍼 따라서 가게끔 이런 식으로 또 확장성 있게 마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드를 한번 봅시다. 카드는 우선 이미지가 하나 있네요. 이미지는 img src로 넣으면 되겠죠? 요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죠. 우선에 정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고요. 아이콘. 되게 궁금하잖아요. 요 포토샵 1.0 들어보지도 못한 1.0의 아이콘은 어떠냐. 이런 정보성이니까 img src로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삐져나온 듯한 디자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역시나 태그로서 넣는 게 좀 더 자유도가 CSS적인 자유도가 높죠.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H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전체 div 기준에서 또 작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 요건 H2. 그리고 얘는요? 얘는 좀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제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dl, dt, dd 요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definition이죠. definition list 어떤 정의 목록 이런 것인데 포토샵 1.0이라는 어떤 정의 목록이에요. dl 안에 dt 여기 안에 dd 그죠? DT가 definition term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제목 개념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description, definition description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description은 여러 개의 항목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냥 하나의 항목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마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마크업이 참 정답이 없지만 최대한 남이 만들어 놓은 마크업을 잘 보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크업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요. 클래스는 카드라는 자기 부모 클래스를 바로 줬고요. 카드라는 것 컴포넌트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뭐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src는 요 1.0에 해당하는 요 이미지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너무 작게 만들면 해상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서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 이미지 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고해상도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H2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 연도 표시 1990년부터 포토샵이 있었다니 놀랍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DL을 한번 써보자. DL이 좀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definition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DT 해서 포토샵 1.0이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DD 해서 실질적인 이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크업이 완료가 되겠죠. 하나의 마크업이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우선 이 하나의 디자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기본 CSS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요게 역시나 요 DL, DD, DT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좀 쏠려 보이잖아요, 얘네들이. 자, 그것은 역시나 검사 기능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우리가 하지 않은 디자인이 있다. 그죠? 여기 상하단 마진이 있고 왼쪽 패딩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요 UL에 그리고 카드 안에 H2에도 마진이 있고요. DL에도 마진이 있고요. DT, DD에도 마진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담백하게 재료 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죠? 그리고 패딩. UL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요 어떤 초기화들을 미리 다 해놓은 파일을 가져다가 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하나하나 확인해서 내가 다 이 코드를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li의 리스트 스타일 타입도 넌을 해서 요 점배기 있죠. 촌스러운 점배기 걔도 없애도록 할게요. 되었다. 자 그리고 요 카드라고 하는 덩어리죠. 요거를 먼저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는 우선의 배경 색상을 좀 줘야 되겠죠? 색상 주기 좀 애매하면 언제나 제가 하는 방식인데 RGBA 그죠? 그래서 R 레드죠. 레드는 0 안 주겠다. 그린도 안 주겠다. 블루도 안 주겠다. 완전 검정색이 나와요. 그리고 A는 알파죠. 그래서 0.6, 0.4 이런 식으로 적당히 뒤에 있는 색이 이렇게 비춰지게끔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디자인이 가능하죠. 자,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 위에 요 간격은 이미지 자체가 투명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되었습니다. 또 뭐랄까. 그리고 이 글씨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줬으니 그거에 대비되는 포그라운드 컬러도 지정을 해주자. 좀 밝은 회색 톤 이렇게 갈까요?
그리고 얘네들도 가운데 정렬이고 밑에 것도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전에 커버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바디한테 주자. 어차피 안에 있는 애들 전체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상속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부모에게 들어간 속성은 몇몇 개의 속성은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상속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상속이 되는 속성 중에 하나니까 자식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더 디자인 해보죠. 우선 요 아이콘이 너무 크네요. 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어떻게 줄일까? 위스를 그냥 줄여야죠. 한 100픽셀 정도로 할까?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트 같은 경우는 오토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미지 밑에는 알 수 없는 이 하단 공간이 있어요. 이제 그 이슈는 제 어떤 영상 중에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통 뭐 vertical line, 알죠? 탑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아래쪽 공간도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부분은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해줄 때 보통 잡는 그런 속성들이에요. 됐어요. 자, 그리고 카드 안에 있는 카드 타이틀이죠. 이걸 먼저 또 디자인 해줄게요. 폰트 사이즈. 얘도 좀 사이즈가 커졌으면 좋겠는데, 얘도 VW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카드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는 제가 달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카드 타이틀이라고 달아서 이렇게 할게요. 색상도 얘는 파란 계열로, 여기 아니죠? 카드 타이틀 여기죠? 이렇게 하고, 폰트 패밀리도 좀 묵직한 폰트로 무게감 있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라고 하는 유명한 폰트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카드 타이틀의 높이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인라인 요소, 이 내부에 있는 1990이라는 숫자는 인라인이잖아요. 인라인 요소의 높이는 부모에게 설정되어 있는 라인 하이트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1이라고 딱 해놓으면 위아래 공간이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보세요. 그죠? 위아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 행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라인 하이트를 1을 주게 되면 현재 지정된 폰트 사이즈에 일치하는, 그러니까 1배죠, 1배. 100%의 높이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라인 하이트가 없었을 때에는 라인 하이트 노멀이라고 해가지고 폰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숫자 값이 또 있다라는 거죠.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또 타이포그래피 시간이 되니까 그냥 1 이런 식으로 줘서 최대한 이 높이가 폰트 사이즈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볼까요?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간격만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카드 타이틀에게 패딩을 줄 텐데 몇으로 줄까? 한 30 정도 이렇게 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줬나? 20 이 정도로 할게. 자, 다음에 카드 디피니션이 있죠. 포토샵 정의 목록. 자, 얘는 역시나 패딩을 20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얘도 20이고 얘도 20이니까 여기가 40이 되죠. 이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좀 너무 넓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진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마진.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마진 20과 요 마진 20이 요 상하단이 겹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보통 부르죠. 마진 뭐 병합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이게 아주 합리적이에요. 이건 제가 의도한 바죠. 그래서 요게 겹쳐서 지금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또 있네요. 뭐가 문제냐? 요게 없어지죠. 부모의 마진 바텀과 자식의 마진 바텀, 요것도 똑같이 겹친 현상이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자, 부모에게 카드죠. 여기에 패딩이 1픽셀이라도 있으면 요 마진 겹친 현상이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또는 뭐 보드를 줘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또는 오버플로우 속성을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히든 마진 겹침 현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차 얘가 이렇게 삐져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의 원래 용도, 넘쳐 흐르는 게 잘린다라고 하는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진 겹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카드 자체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패딩을 줄게요. 패딩을 20 이런 식으로 줘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레이아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할 것이다. 자, 다음에 카드 디피니션 안에 있는 DT죠. 텀, 어떤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 요거의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겠다. 한 30 정도로 줄까요? 25. 그리고 색상을 조금 밝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됐네요. 자, 다음에 카드 definition DD 디스크립션이죠. 요것도 좀 디자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 우선에는 뭐 해줄 게 없을 것 같고 DT의 마진 바텀만 좀 줄 수 있도록 할게요. 뭐 한 20 정도 줄까요? 아까 마진 20을 줬으니까 얘도 동일하게 마진 20을 줘서 자연스럽게 요 간격들이 20픽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자, 하나가 됐죠. 근데 여기가 좀 너무 붙어있는 느낌이니까 그 부분은 요 래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디아이브가 하나 있었죠. 여기에 좌우 패딩을 주는 방식으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상하단 0이고 좌우 패딩 20 이런 식으로 주면 여기 간격이 좀 생기면서 더 안정적인 레이아웃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삐져나가는 어떤 멋을 또 부릴 것이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로 올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포지션 렐러티브 준 다음에 그죠? 상대적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는 거죠. 탑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샥 올라가는 거거든요. 탑이 마이너스 값이면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아까는 뭐예요? 50픽셀로 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죠. 자, 이번 방법이 있고 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이것도 많이 쓰죠 요즘에.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퍼센테이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퍼센테이지는 뭐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절반만큼을 퍼센테이지로 받아올 수가 있고 그것만큼 위로 이제 올린 것이죠. 그죠? 이런 개념도 가능하죠. 이 개념은 정말 좋은 개념인데 역시나 이것도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공간 크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을 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진을 이용할 텐데
마이너스 값 마진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위스가 100픽셀이잖아요. 그럼 절반 크기가 50픽셀이니까 마이너스 50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일전에 요 div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패딩을 20픽셀 준 적이 있죠. 20픽셀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7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카드의 시작점과 요 이미지의 중간 지점을 일치를 시켜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요 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 부분은 타임라인, 그죠? 아이템, 요거를 감싸고 있는 li죠. 여기에 마진 탑을 100픽셀 이렇게 주는 것으로, 70 이렇게 줄까? 70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레이아웃을 좀 변화를 시켜봤어요. 자,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잘한 디자인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보더 레이디우스 이런 식으로 줘서 모서리도 좀 깎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박스 섀도우나 이런 것들 줘서 뭐 그림자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가 또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보시면 요 베스트 에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코드명이래요. 코드명.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빼먹었네.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DT의 일부로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뭐 스팬 이런 태그로 fast edit 그거죠. 그 어떤 추가되는 내용들 또 스팬이라고 잡고, 컬러는 블루를 이렇게 잡고, 디스플레이 블록해서 한 줄에 하나씩 나오게 하고, 폰트 사이즈를 0.5M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DT에 설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의 절반 크기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잘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14개 붙여넣기. 자, 이제 고난의 시간. 우선 1.0은 패스트 에디가 아니에요. 지우고 이제 컨텐츠를 바꿔보죠. 좀 이따 만나요. 됐네요. 아이콘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그럴싸하게 디자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보기 좀 좋죠? 됐네. 자, 이번엔 PC 페이지를 또 이어서 작업을 해보죠. 창 크기를 키우면 우리가 요 커버의 상하단 패딩을 퍼센테이지로 줬기 때문에 동쪽으로 같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폰트 사이즈도 VW로 줬기 때문에 지금 창 크기에 따라서 요 폰트도 동쪽으로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좋죠? 근데 너무 커지면 좀 곤란한 거죠. 요게 이제 반응형 웹에서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변수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퍼센테이지나 VW 이런 개념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미디어 퀄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뭔가 요 조건에 따라서 CSS를 추가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죠. 이렇게 쓰죠. 미디어 쿼리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아서 아주 간단한 구문으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미니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미니스라고 함은 최소 사이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720이라고 작성을 하면
최소 사이즈 720이라는 얘기죠. 이것 자체가 조건이 되는 것이죠. 720보다 더 크다면 이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미니스, 최소 사이즈가 720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커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SS를 입력을 하면 720보다 더 뷰포트 사이즈가 커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유니버셜 셀렉터죠. 별표 선택자, 전체 선택자. 그래서 보더를 빨간색을 줬다. 그러면 빨간색 보더가 다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모바일에서는 안 나와요. 720보다 커지면 그제서 나와요. 검사 기능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크기가 보이죠? 이 719까지 괜찮죠? 720이 되는 순간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719는 괜찮아요. 720이 되면, 이상이 되면 빨간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건 지금 장난친 것이고, 이건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작성을 잘 할 일만 남은 것이죠. 자, 커버를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커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패딩이 이렇게 탑과 바텀이 퍼센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너무 많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패딩 탑을 좀 줄일게요. 15, 약간 절반 사이즈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얘가 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작아졌죠. 그리고 요 폰트 사이즈도 조금 줄일게요. 이건 커버 타이틀로 돼 있죠. 폰트 사이즈. 위에가 20VW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15VW로 좀 많이 줄일게요. 그러면 좀 더 얘가 보이니까 더 좋은 디자인이 되었다. 좀 창 크기 한번 늘리고 줄이고 해볼까요? 그러면 살짝 덜컹거리죠. 720 픽셀 기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덜컹거리는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어를 하시려면 최신 속성을 좀 쓰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커버에게 트랜지션 all 1s 패딩의 변화값만 애니메이션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 0.5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커버 타이틀, 얘는 지금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수치가 변화가 일어나면 0.5초 듀레이션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겠다. 중간값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죠? 물론 사용자가 이렇게 뭐 창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엄청나게 이렇게 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창 크기를 우연히 늘리고 줄이고 했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면 좀 반갑죠? 재밌죠?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또 한번 해결해 볼게요. 1990이 너무 크죠? 너무 커요. 그리고 전체를 꽉 차지할 만큼 컨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전체 크기 기준에서 이 카드가 절반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절반 그리드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둘로 나눠버리면 요 타임라인의 연속성이 좀 없잖아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좋죠. 대각선으로 1, 2, 3, 4. 그래서 타임라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변경을 해볼게요. 우선에 전체 페이지로 너무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만든 마크업을 봐야 되겠죠. 래퍼, 전체를 감싸는 div 래퍼를 좀 조절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좌우 패딩만 들어가 있는데 맥스 위스 최대 사이즈 규정이죠. 요거를 960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죠?
좀 작게 줄였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니까 마진 0오토에서 가운데 정렬이 될 수가 있게 했죠. 그 다음에 절반만큼으로 줄일게요.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은 미디어 퀄에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타임라인, 아이템, 레이아웃 담당의 마크업이죠. with 50%. 그러면 절반으로 준다. 근데 지금 얘가 너무 크죠? 근데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요 절반이 줄어든 카드의 타이틀,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year. 요거의 폰트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럼 카드 타이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폰트 사이즈 20VW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절반 크기로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 모바일에서의 크기랑 똑같은 비율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공간이 너무 낭비가 되니까 요 짝수에 해당하는 애들만 선택을 해서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바짝 붙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 타임라인 아이템, 얘가 이제 레이아웃을 담당하고 있는 그 클래스니까 얘를 가지고 변화를 주면 되겠죠. 타임라인 아이템 인데 짝수의 순서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nth child죠. nth chil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괄호에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거, 2라고 하면 두 번째 게 선택이 되는 건데,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어요. even. 그죠? 짝수에 해당하는 순서의 요소, 차일드를 선택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짝수만 빨간색으로 되게. 잘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선택자,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죠. 얘를 이용을 해서, 너네들은 마진 레프트가 오토가 되게 해라. 즉, 이 블록 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이 한 줄의 전체 마진 영역에서 오토, 알아서 해라. 전체를 다 쓰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알겠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진 레프트 오토.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됐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공간이 너무 낭비가 되니까 얘네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첩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요 디자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마진, 마이너스 값을 마진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소의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거티브 마진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차지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빈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마진 탑 0은 여기인데 마진 탑 마이너스 100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요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 여기 선부터 된다는 얘기고, 마진 바텀도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원래 여기서 끝나는데 좀 더 빨리 끝나는 걸로 연출할 수가 있다. 자세한 거는 네거티브 마진 편,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네거티브 마진 편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 이분에게 마진 탑, 그죠? 마이너스 100, 150, 마진 바텀 마이너스 2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겹치게끔 연출을 했다 이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붙어있죠? 그래서 간격을 좀 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임라인 아이템 여기에 패딩을 0 좌우 20을 주겠다. 그러면 좌우로 20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타임라인 아이템 패딩 20이 들어갔는데 위스 값이 50%니까 패딩이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박스 사이즈, 박스 모델의 사이즈 규정이죠. 그래서 위스 50%의 패딩이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보더 박스. 그러면 간격이 생기면서도
그죠? 전체 크기가 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 한다. 지금 마크업 헷갈리실 부분이죠. 그죠? 직접 작성한 마크업이면 좀 덜 헷갈리실 텐데 제 거를 보고 따라 하셨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파악을 하세요. 타임라인 아이템은 레이아웃만 담당하는 거예요. 요게 어떤 사이즈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라인 아이템에 실질적인 카드라고 하는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다. 컴포넌트가. 그러면 카드 입장에서는 타임라인 아이템의 패딩이 마치 그 카드의 마진처럼 연출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거의 됐네요. 그럼 이제 이 타임라인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라인 요거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 라인을 추가를 하면 좋을까? 타임라인 UL 그죠? 전체 여기 기점에서 중간에 위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타임라인 마크업 안에다가 요 선에 해당하는 마크업을 추가를 해야 될 텐데 애매하죠? UL 안에는 LI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추가를 하면 될지 애매하죠. 자, 요럴 때 쓸 수 있는 개념이 있죠. 타임라인 의 before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건 가상 요소, 가상 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CSS 단에서 실제 마크업에게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컨텐트 와우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잘 보이게 파란색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자, 여기 지금 보이죠? 요게 가상 요소라는 개념이에요. CSS 단에서 생성을 해주는 거죠. 컨텐츠를 generated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before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타임라인 이전에 생성되는 요소구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그게 아니죠. 요 가상 요소 개념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타임라인에게, 즉 부모에게 보도를 줬고요. 타임라인 before에게 파란색을 줬잖아요. 알겠죠? 자, 이 before라는 의미는 타임라인 이전 위치가 아니고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부모, 컨텐츠 기준에서 before예요. 컨텐츠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얘기죠. 비슷한 걸로 여기 애프터가 있죠. 애프터는 컨텐츠가 끝나고 난 이후, 즉 타임라인의 컨텐츠가 끝나고 난 이후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비포로 하든 애프터로 하든 상관없죠. 지금은.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컨텐츠는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해도 되겠죠. 어차피 요거를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변경할 테니까. 그래서 이걸 포지션 앱솔루트로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요 위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요 위치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앱솔루트 레프트형 탑형 그리고 실제 눈에 좀 보여야 하니까 일단 100픽셀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있죠. 얘는 태생이 지금 이 타임라인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바깥에가 있어요. 왜냐면 앱솔루트를 기본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전체 창 기준점으로 되어버리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바꾸기 위해선 자식 요소의 부모에게 포지션 렐러티브 스태틱이 아닌 값,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닌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기준점에서의 앱솔루트가 되죠. 그러면 여기로 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잘 갔네요. 그럼 여기 기준에서 50%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프트 50 그럼 절반만큼 가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50% 이동 개념이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정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마진 레프트 역시나 네거티브 마진을 이용을 해서 위스가 100이니까 절반 크기만큼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정중앙에 온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얘를 이제 선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스가 6픽셀이 되게 만들고 하이트는 100% 이런 식으로 하고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죠. 6픽셀의 절반 크기. 그러면 선처럼 만들어진다. 그럼 가상 요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크업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앱솔루트를 써서 좀 더 편하게 요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자, 거의 다 됐네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너무 끝나는 이 지점이랑 선이 끝나는 지점이랑 일치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타임라인은 패딩 바텀을 좀 줄게요. 네, 공간이 좀 벌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해보죠. 지금 이 아이콘이 중앙 정렬이 되는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선이 지금 중간에 있으니까 이 선 기점으로 얘네들이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이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고 얘는 이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역시나 미디어 쿼리 내에서 해야 되겠죠. 카드 아이콘 얘죠. 그래서 미디어 쿼리 뭔가 작성하기 전에 언제나 기본적인 카드 아이콘이 어떤 디자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구나. 위스 100픽셀이고 마진탑이 마이너스 70이 돼 있네요. 패딩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죠? 그럼 여기에 포지션 앱솔루트 해주고요. 레프트 0, 탑 0. 자, 지금 여기로 간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아이콘들이 다 여기로 갔어요. 자, 왜냐? 앱솔루트는 자기 기준에서 부모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렐러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고기 기준점으로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임라인에 즉 전체 UL에 렐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요 카드 아이콘의 앱솔루트의 기준점도 타임라인 UL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위에 부모 카드 입장이 여기에 포지션 렐러티브를 줌으로써 카드 기준에서의 앱솔루트로 되게끔 바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갔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70을 줬기 때문이에요. 왜 마이너스 70을 줬냐면 그 카드의 패딩이 20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50으로 이렇게 바꾸고 카드의 상단 패딩을 좀 안 주는 거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죠. 모바일에서 어떻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네. 뭐 결과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이 보더는 지금 밑으로 깔리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간격이 조금 조절이 되어야 하니까 카드 아이콘 여기에 기본적으로 마진 레프트 20 마진 라이트 20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할게요. 뭐 가운데 정렬되는 거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좀 더 줄까? 30 이거 그냥 단축 속성으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50 3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0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단축 속성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우선에 이게 겹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디어 쿼리에서 처리를 해줘야죠. 짝수에 해당하는 부모를 가진 카드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하위 선택자죠. 요 부모 기준에서의 자식, 짝수의 자식.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트 0 하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안 되네요. 자, 왜 그러냐면 카드 아이콘에 레프트 0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레프트 0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레프트도 0, 라이트도 0이니까 레프트에 손을 들어준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는 왼쪽부터 글을 작성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오토로 기본값으로 원래 작성되지 않았던 것처럼 기본값 초기값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다 이런 패턴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도 오른쪽 정렬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요 입은 여기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하면 되겠군요. 그럼 얘는 이제 왼쪽 정렬.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라이트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사이즈 줄여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이콘 크기를 전체적으로 좀 줄일까요? 그래야 되겠다. 아이콘 크기가 기본적으로 100픽셀인데 얘를 한 70 정도로 줄이고요. 이 네거티브 마진도 35 좀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할게요. 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작게 줄였어요. 이게 좀 더 매력적이네. 가장 크게 줄여보면 적절히 그냥 잘 되네요. 제 컴퓨터가 늘어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것 같고, 좀 성능 좋은 컴퓨터에서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저기 맥북을 바꿔야죠. 되었다. 카드 아이콘 요게 지금 카드 타이틀이죠. 카드 지금 보면 카드에게 마진 탑이 들어가 있잖아요. 카드 타이틀에게 마진 탑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감싸고 있는 카드가 그죠? 요런 어떤 간격을 제가 아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쫙쫙 달라붙어 있는 것이네요. 근데 지금 카드 타이틀에게 마진이 20픽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카드 타이틀의 상단 마진이 카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간격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없을까? 요거는 이제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드 타이틀과 카드 간의 상단 마진이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디자인이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카드 타이틀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꿈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인라인 속성을 가진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요 마진 겹침 현상이 해결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게요.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완성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도 마크업이라든지 CSS가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중간 라인 있죠.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잖아요. 그걸 한번 잡아볼게요. 요 선을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오게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탑값 우리가 아까 애프터로 만들었죠. 요 탑값을 적절히 주면 될 텐데 그죠? 그렇게 되면 전체 선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기법을 쓸 수 있어요. 하이트 100%를 지우고 바텀도 0을 주세요. 그러면 탑0 바텀0이 됐죠. 그러면 상단으로 붙여라 하단으로 붙여라 이 개념이 되는 것이라서 쭉 늘어나게 되죠. 위아래로 바짝 붙게끔 되는 거예요.
볼까요? 100% 준 것과 비슷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탑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00 픽셀. 그러면 탑 값이 여기서부터 100 픽셀 다음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릴 수가 있게 된다. 근데 그냥 100 픽셀로 내리면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차피 요 폰트 사이즈는 창 크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요 텍스트의 중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검사. 마진이 20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 픽셀. 그죠? 거기에 요 요소의 절반 크기만큼 값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탑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크기가 몇인지 한번 보죠. 지금 124라고 되어 있는데 124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VW로 폰트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겠구나. 여기 폰트 사이즈 VW 10VW 그리고 라인 하이트가 1이네요. 그러면 요 폰트 사이즈 10VW 되어 있는 것이 높이라는 얘기죠. 10VW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요소죠. 왜냐, 라인 하이트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5VW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탑 값을 5VW로 잡는 거죠. 그리고 마진 탑 있죠? 이거를 20픽셀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절반 크기만큼으로 될 수가 있겠죠. 창 크기를 늘리고 줄여도 이 텍스트의 중간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앱솔루트의 이러한 어떤 요소가 굉장한 장점이에요. 정말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도 레이디스 줄까? 그래서 여기 좀 살짝 동그랗게 하면 좀 더 연출이 좋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요 점배기 타임라인에 상긴 점배기 해서 얘랑 연결을 시킬게요. 그래서 이 점배기를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얘죠? 얘 기준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크기. 그죠? 그리고 요거 기준에서 중간 크기. 요거 기준에서 중간 크기. 이런 식으로 요 점배기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카드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카드 타이틀에게 애프터 가상 요소죠. 그래서 컨텐트 이렇게 비워놓고, 자, 포지션 앱솔루트 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레프트 오른쪽부터 배치할게요. 0, 탑 0 이런 식으로 잡고,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니까 화이트 잡고요. 보도는 여기가 지금 6픽셀로 우리가 보도를 만들었으니 얘도 6픽셀, 꽉 찬 선, 색은 아까랑 똑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50%, 그리고 위스는 10픽셀. 이건 뭐 자유죠. 10픽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실제로 동그라미가 보이겠죠. 자, 지금 어느 기준점이냐면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애프터의 부모는 타이틀이죠. 타이틀의 부모는 카드고, 카드에게 렐러티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기준에서 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나는 요 연도 기준에서 요 점배기가 배치됐으면 좋겠는 거니까, 애프터의 바로 위에 보면 카드 타이틀이죠. 여기에 포지션 렐러티브를 준다. 그러면 요 연도 기준에서 얘가 배치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절반만큼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탑 값이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50% 이동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하게 세로 가운데 정렬은 아니게 보여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죠. 그래서 요거를 Y축만 마이너스 50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이 연도 기준에서 세로 중앙정렬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죠. 자, 됐어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얼마 놓으면 될까? 여기에 20을 줬고, 20을 줬고, 20을 줬고. 총 60이네요. 그래서 라이트를 마이너스 60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죠. 근데 여기에서 요 동그라미 기준에서 절반 크기만큼 또 여기로 와야 되니까 트랜스레이트를 하나 더 줘야 되는데 Y축 말고 X축도 줘야 되니까 50% 절반 크기만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0% 그런 식으로 만들면 완전히 중간으로 올 수가 있죠. 자, Z인덱스 10 이렇게 줘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면 마무리가 되고, 근데 배경색, 바디의 배경색 있자잉. 요거 복사해, 요거 복사해서 요 카드 타이틀 F부터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점이 만들어지죠. 문제는 뭐예요? 얘도 여기로 가야 되죠? 요거는 조금 정렬을 다시 이쪽으로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카드 타이틀 애프터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타임라인 아이템이 짝수일 때 그것의 자식, 이렇게 해서 짝수에 있는 카드 타이틀 애프터 동그라미 요소 요거의 정렬을 바꿔줘야죠. 우선에 기존에 있는 것이 레프트가 (0이고) 라이트가 마이너스 60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레프트가 마이너스 60이 되게끔 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트랜스폼도 그래요. 트랜스폼도 트랜스레이트가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잖아요. Y축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X축이 역시나 반대로 되면 되겠다. 그러면 중간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반응형 웹이라고 함은 창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했을 때에도 얘가 지금 요거 기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운데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모바일 되면 이건 좀 문제구나. 선이 뒤로 좀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Z인덱스 속성 이용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타임라인 애프터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죠. 여기에 Z인덱스를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완전 뒤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색깔도 기본적인 색깔을 좀 어두운 색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RGBA로 깜장에 0.5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뭐 0.3, 0.2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디자인을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성은 이때 거의 티 안 나는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된 것 같네요. 자, 근데 커지면 이 색깔이 유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을 입력을 했던 요 지금 디자인을 변화를 줘야죠. 밑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면 되나? 타임라인 애프터죠.
타임라인 애프터.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그대로 색깔로 바꾸고 zindex는 뭐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얘가 뒤로 이렇게 잘 안 보이게끔 만들어지는 거고, PC에서는 중간에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죠. 자, 그러면 다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모바일, PC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사막이 저기 어두워졌네.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검사기를 통해서 요 디바이스 툴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 상에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678 100%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그 아이폰에서 보는 화면도 이렇게 연출, 시뮬레이션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잘 나오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포토샵 이 주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주제로 만드셔가지고 다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